형부의 시선이 흔들렸다. 단 한 번의 눈빛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나,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언니가 물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형부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짧았지만 강렬한 흔들림. 내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요동쳤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국물 한 숟가락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안 돼, 이건 단순한 착각이야.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고 내 가족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언니가 돌아와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분위기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식탁 밑에서 형부의 다리가 내 다리와 스쳤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다리를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머리끝까지 전류처럼 번져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맛있네. 내 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아. 형부의 평범한 말에 언니가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매일 정성 들여 하니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형부의 눈빛이 다시 내게 닿았다. 언니가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선은 잠시 나를 스쳐갔다. 왜 나를 보는 거지?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뛰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거실은 고요해졌고 형부와 나만 식탁에 남았다. 잔잔한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형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낮게 말했다. 수고 많았지. 오늘 하루도. 그 말은 사소한 배려 같았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마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듯. 숨이 막혔다. 그가 와인잔을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한 잔 더 할래? 나는 잔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그의 손끝과 내 손끝이 겹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떨림이 온몸으로 번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잔을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더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안 돼.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형부는 술잔을 건네려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잔을 받으려 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왜 숨이 막히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심장은 내 의지와 달리 요동치고 있었다. 언니가 돌아와 설거지 거리를 들고 나타났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일어섰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오늘 형부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것을, 그 시선 하나가 이미 내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렸다. 언니 몰래 시작된 금단의 떨림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리던 그날 밤, 나는 애써 모른 척하려 했지만 우연을 가장한 접촉은 계속 이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형부가 잠시 거들겠다고 따라 나섰고 나 역시 물잔을 들고 뒤따랐다. 좁은 부엌, 세 사람이 동시에 서기엔 비좁았다. 언니가 싱크대 앞에 서고 형부와 나는 그 뒤쪽에서 움직였다. 잔 좀 줄래? 형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물잔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다시 스쳤다. 짧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거두었지만 그의 손끝은 잠시 더 머물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언니가 설거지에 몰두하는 사이 형부가 조용히 와인병을 꺼냈다. 조금만 더 마실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은근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잔을 내밀었다. 형부가 와인을 따르며 살짝 웃었다. 와인이 잔을 타고
흐르며 붉은 빛이 반짝였다. 수고했어. 오늘도. 형부가 잔을 건네며 말했다. 잔을 받으려 손을 내민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듯 스쳤다. 이번엔 우연이라 부르기 힘든 조금 더 길고 의도적인 접촉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잔을 움켜쥐었다. 감사해요. 입술은 그렇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언니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형부가 낮게 물었다. 힘들진 않아? 집안일도, 일도.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늘 하던 거니까.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형부의 시선이 내 얼굴에 오래 머물렀고 나는 숨을 고르며 잔을 들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지? 언니가 방으로 들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거실엔 형부와 나만 남았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빗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숨소리. 형부가 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여.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형부가 리모컨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스쳤다. 이번에도 너무 길었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그는 짧게 속삭였다. 미안. 그런데 내가 계속 신경 쓰여.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안 돼, 이건 언니 몰래 하는 죄야. 하지만 왜 나는 거부하지 못하는 거지? 언니가 거실로 돌아오자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세를 고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안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부의 눈빛, 손끝, 그리고 손목이 닿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속삭였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린 순간부터 우연을 가장한 접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우연은 한 번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언니는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남겼다. 거실엔 형부와 나 단둘이 남았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TV에서는 영화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팝콘을 집어먹었지만 손끝이 떨려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형부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소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간격이 좁혀져 있었다. 어깨와 어깨가 스쳤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몸을 살짝 옮기려 했지만 형부는 미묘하게 더 가까워졌다. 무릎이 닿자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안 돼, 이건 단순한 스침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지? 영화 속 장면이 환하게 비추던 순간 형부의 손이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짧지만 분명한 손길.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미안. 그런데 내가 계속 신경 쓰여.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맺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숨결이 내 볼을 스쳤다. 심장은 귀 옆에서 미친 듯 뛰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굽혀게 막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멈추려 하지 않았다. 내 눈빛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았지만 치명적인 순간. 뜨겁고 거칠지만 동시에 애절한 입맞춤. 나는 눈을 감았다. 거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갈망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안 돼, 언니가 있는데. 이건 죄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나는 결국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다.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널 보고 있으면 난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입술을 감싸쥐었다.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죄책감과 욕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이 찢어질 듯 흔들렸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린 순간부터 언니 몰래 시작된 금단의 떨림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첫 입맞춤은 끝났지만 그 떨림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상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늦게 귀가한 언니는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둘이 심심하지 않았어? 나 오래 걸렸지?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그냥 영화 보면서 기다렸어. 형부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재밌는 영화가 나와서 시간 금방 가더라. 언니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옆에 앉아 담소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잔을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언니가 따뜻한 미소로 국을 떠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했어. 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형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내게 닿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허겁지겁 고개를 숙이며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짤랑. 금속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언니가 놀라며 웃었다. 괜찮아. 손이 떨리는 것 같네. 나는 급히 숟가락을 주우며 대답했다. 그냥 잠을 잘못 자서. 하지만 그 순간 형부의 시선이 짧게 흔들리는 걸 보았다. 언니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형부와 나만 거실에 남았다. 짧은 침묵. 그러다 형부가 컵을 들어 나를 향해 내밀었다. 물 좀 줄래? 나는 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손끝이 다시 스쳤다. 짧고 은밀한 접촉.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컵을 건넸다. 안 돼, 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지?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어 방에 들어와 거울을 바라봤다. 내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감싸쥐자 어젯밤의 입맞춤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야 해. 언니 앞에서는 끝까지 숨겨야 해. 하지만 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넌 이미 넘어섰다. 이 균열은 언젠가 드러나고 말 거야.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린 순간부터 언니 몰래 시작된 금단의 떨림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우리 다 같이 외식할까? 형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어젯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형부의 눈빛, 손끝, 그리고 입맞춤.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아침 식탁에서 언니가 국을 떠주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다. 하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숟가락을 놓칠까 두려워 두 손으로 꼭 쥐어야 했다.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잠시 내게 닿는 순간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부엌에서 형부와 마주쳤다. 언니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다. 좁은 공간. 형부가 조용히 내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그 순간 손끝이 다시 닿았다. 짧고 은밀한 접촉.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 제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태연한 얼굴로 돌아섰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바라봤다. 내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감싸쥐자 그날 밤의 떨림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무도 모른다. 언니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아도 형부의 시선이 떠올랐다. 언니 몰래 시작된 금단의 떨림은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들키겠지. 아무리 숨겨도 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형부의 시선이 흔들리던 순간부터 언니 몰래 시작된 금단의 떨림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